선거법 그동안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셨죠? 친절한 선거 가이드와 함께 하신다면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선거법 집중 탐구 정말 알찬 정보만 모아서 꾹꾹 눌러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거법에 대해 알려주실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오수진 변호사,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 중앙선관위 이은혜 선거안내센터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는 역시 놓치면 안 돼! 예,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만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놓칠 수 없는 정보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유권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 하는 활동,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친절한 선거 가이드 오늘은 선거운동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선거운동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지 규정이 있고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먼저 선거운동 기간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13일 동안입니다. 다만 이제 예비 후보자가 등록한 자가 명함 배부,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배부, 어깨띠 착용 등과 같이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나 아니 언제나 온라인 상에서 또는 자동정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상시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4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공포가 되었는데요. 이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만 18세 이상인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래 들리지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국민을 향한 원효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선거 운동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근데 선거 운동 방식도 정말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선거사무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안에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요. 선거연락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의 구, 시, 군으로 된 경우에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곳에 구, 시군마다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과 현판, 그리고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명함을 돌리면서 길에서 지지를 호송하는 장면을 흔히 목격할 수 있는데 원일 씨도 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받아본 적 있죠? 아, 많죠. 저는 길 가다가도 받고, 고등학교 선배, 대학교 선후배한테도 받아보고. 근데 받고 집에 가서 간직한 것도 있고, 꼼꼼히 본 것도 있고, 아니면 사실 받고 또 어디다 두는지 모를 때도 많았어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명함을 저는 아무나 이렇게 다 막 돌려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아무나 다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신 분이라면 지정한 한 명, 그리고 후보자의 직계 좀비속은 각각 독립적으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는데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해서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안에, 후보자는 건물 안에 있는데 그 함께 다니는 자는 밖에 있는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그렇게 명함 배부를 하면은 함께 다니는 것이 눈에 아니어서 안 보이는 게 됩니다. 기준인가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해야 돼요? 가시성이라든지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실제로 좀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돌렸냐?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 본인이 명함을 선거구민의 아파트 현관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둔 사례가 있었고요. 또는 출입문 틈새 사이로 이제 밀어 넣어서 안으로 투입하거나 그리고 틈새 사이에 끼워 놓는 행위. 굉장히 좀 처절하다고까지 생각이 되는데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그리고 선거 사무원이 단독으로 선거 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어떤 명함처럼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들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명함 제작 배부뿐만 아니라 선거 벽보, 선거 공보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그리고 각 가정에는 선거 공보를 발송을 합니다. 우리 왜 선거 때 되면 선거 분위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쭉 기호별로 이렇게 붙여지는 선거 벽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그리고 소속 정당명, 경력 전경 등 이제 그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가 되고요. 선거 공보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이면에 게재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요. 네네. 이제 이 공보 앞면에 명칭, 선거면, 선거 구명을 게재를 하고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게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후보자의 모든 선거 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 공약 알림이에 게시가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럼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반드시 후보자나 선거 운동 관계자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 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을 했었고요.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들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 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 운동은 1994년 이후에나 허용됐었고요.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요. 선거 운동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들이 연설 혹은 대담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가능한 사람이나 뭐 장소, 뭐 자격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후보자,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그리고 선거 사무원과 이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 광장, 시장, 공원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 이제 공개 장소를 방문해서 지지 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장소 연설 대담을 위해서 자동차와 확성 장치, 휴대용 확성 장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 그러면 저 같은 이 일반인도 이제 뭐 확성장치 딱 메고 여러분 기호 몇 번 기본요 믿음직한 일꾼 싹 갈아엎어 버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규정이 좀 있는데요. 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연설 및 대담자로 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 장치는 좀 규제가 있는데요. 공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연설 및 대담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인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 차량의 확성 장치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밤늦게 자야 되는데 확성장치에서 막 이 후보 저 후보 막 소리 들려오면 좀 그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거든요. 사실 야간에 특히나 이제 밤늦은 시간에 확성장치로 연설이나 뭐 선거운동을 하면 이거 좀 제약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되는 곳이 있고 되는 시간이 있고 또 안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요. 공원, 시장, 운동장, 체육관, 도로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선박, 전기 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그리고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 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면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 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선거철이 되면은 TV에서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재밌죠. 예. 근데 처음부터 재밌는 경우도 있고 막 네. 점점 이렇게 막 치열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정말 이 방송인으로서 또 개그맨으로서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게. 네, 언론 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를 초청해서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담 토론회를 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간 이제 후보자 대담 토론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뉘는데요. 이 개최 횟수와 개최 이 대상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참한다, 이런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이와 동시에 불참 사실을 선거인들이 알 수 있도록 중계방송을 시작할 때 바로 이제 방송을 하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게 됩니다. 자, 요즘 선거운동의 트렌드 중 하나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이용하는 방식일 텐데요. 이렇게 SNS가 확산성이 빠르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도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체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SNS를 활용해서도 선거 운동을 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죠. 허위 사실이라든지 비방에 해당되면은 이제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250조, 251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뭐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나 언제나 할 수가 있지만 이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이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전자 우편에 이 전송 대행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 우편을 발송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자 우편을 전송 대행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후보자, 예비 후보자만이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모바일 메신저나 SNS로 선거운동을 할 때 반드시 이거는 선거운동 뭐 내용이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뭐 SNS를 통해서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표시를 하셔야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할 수 있었던 자동 동보 통신을 이용한 그 문자 메시지 발송이라든지 다량으로 한꺼번에 쫙 보낼 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경우와 그리고 전송 대행 업체에 이제 맡겨가지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런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사항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 외에는 뭐 내가 내 SNS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뭐 상태 메시지에다가 작성을 한다든지, 어떤 후보님 좋아요라고 작성을 한다든지, 후보자 사진을 뭐 이렇게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제한이 되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의사표시로 본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상으로도 이런 온라인 상으로 이용한 선거 운동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야, 사실 이거는 진짜 위반인 줄 알았는데 저는 오늘 새롭게 알았고요. 이게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이후로 이제 아마 이 깨톡에 막 각종 선거 운동 정보가 막 쏟아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진짜 어떤 정보들이 이제 쏟아질까 궁금하긴 해요. 예. 역시 또 선거 홍보대사답게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희 같은 일반 유권자가 그냥 이렇게 일반 뭐 트위터나 SNS 상에 나 이 후보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팔로워들에게 보게끔 뭐 선거 관련 내용을 올린다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는데요. 선거일을 포함해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고요. 카페,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또 SNS를 활발히 하고 있는 10대에는 아직 이제 투표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10대까지 예. 확대가 됐죠. 네, 아, 그렇죠. 됐어요? 네. 예. 그러면은 또 말이 달라지긴 한데. 예. 아니 근데 이제 선거 유권자가 젊은 세대만 있는 거 그렇죠. 아니죠? 이제 뭐 이제 어르신들하고 좀 중장년층에는 사실 현수막이나 어깨 띠만한 게 없어요. 전통적인 예. 거. 눈에 딱 띄어야 되잖아요. 예. 현수막으로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서 해당 선거구 안에 읍면동수의 2배수 이내에 이 현수막을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 및 그 회계 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 사진, 기후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위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때 현수막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 현수막에 합성 사진을 게재하거나 그리고 이걸 천으로 해야 되는데 천이 아니라 비닐이나 또 다른 특별한 그런 재질로 제작하는 것, 이거 위법입니다. 그리고 또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그리고 또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이것 전부 위법입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운동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너무나 관심이 큰데요. 자,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서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요.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위해서 조금 알아본 게 있는데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누구나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누구든지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금지 행위는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호별로 방문해서 이렇게 각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투표 참여해주세요, 투표 참여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라든지 그것도 걸려요? 네, 호별 방문은 누구 제한되어 찍으라는 있습니다. 것도 아닌데. 네, 오호. 왜냐하면 그 거주의 평온을 이렇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정당이라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 추천 반대하거나 그렇게 활동을 하거나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 장치, 녹음기, 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에 표시물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것 같은데요. 자,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꽁트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오상진입니다. 선거 운동을 앞두고 최근에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따르릉. 안녕하세요, 오상진 후보자님. 선거 전략 컨설팅 업체입니다. 아, 컨설팅 업체요? 네네. 선거운동 앞두고 인지도 올리는 방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그럼요. 네. 최고 고민이죠.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육성, 음성 홍보거든요. 후보자님. 육성, 음성 홍보요? 네네, 맞습니다. 진정성 있는 목소리 하나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오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오상진입니다. 좀 더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예.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오상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합시다. 투표는 민주주의 꽃이며 시민의 권리자 의무입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우리 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ARS야 뭐야? 자, 전화를 끊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직접 통화 아닌 제 육성 녹음을 통해서 선거일에 투표 참여 권유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게 이게 위법은 아닌 건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걸려온 전화. 상담원의 정말 권유대로 육성 녹음으로 투표 참여 권유와 지지 호소를 해도 되는 걸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 씨? 근데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 이게 또 다양한 방법의 이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도는 위법이 또 아니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도 선거법이 후보자 본인에게는 좀 많이 오픈이 돼 있더라고요. 뭐 명함도 돌릴 수 있고, 예, 전화 녹음을 해서 자기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근데 이것도 어느 그 연장선상이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이거는 위법입니다. 그래요? 이게요? 예,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투표 동료를 빙자해서 본인에 대한 그런 지지를 호소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선거운동 육성 녹음 홍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등을 나타내서 신문, 잡지,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마찬가지의 그런 맥락에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선거사무원처럼 어깨띠도 메고 여러 가지 소품들을 착용한 다음에 기호 몇 번, 뭐 오상진 이렇게 피켓도 좀 들어줘야지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홍보가 제대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다 되는 겁니까? 네, 선거 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또한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십이라든지 음식물도 제공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선거 사무원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들은 좀 제한이 되게 되시는 겁니다. 수당 같은 것도 절대 받아서는 네. 안 돼! 안 이런 된다. 거. 네. 예. 아, 근데 변호사님, 저와 같은 일반 유권자와 다르게 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나요? 네,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법 제6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막상 들어보시면 아 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그리고 이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만 18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장, 반장, 이장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뭐 개인도 개인이지만 단체로 선거운동을 하면 파급력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선거법에서 단체의 선거운동은 어떤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 농수산림, 여변초, 생산협동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서 정치 활동이나 공직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단체, 그리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기관 단체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정말 어렵네요. 네,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단체 힘으로 그 사람을 당선시키겠다 이런 마음은 처음부터 안 먹는 게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선거는 나를 대신해 주권을 행사할 나의 대표를 뽑는 그런 신성한 행위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 관련 법령에서 허락되는 선거 운동을 잘 숙지하셔서요.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절한 선거 가이드 오늘은 선거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오수진 변호사님 네. 저는 좀 궁금한데요. 아, 요즘에 보면 정말 주변에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연령대를 불문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거운동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 어떠셨어요? 네, 선거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사실 선거운동 기간이 2주, 13일이죠.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요. 저를 포함한 우리 유권자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다 유권자 여러분 따뜻한 눈과 관심으로 누가 나를 잘 대표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정보를 바로 알고 선거에 참여하는 길, 민주정치의 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